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남녀가 만나 가족을 이루는 원인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 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는 일을 얘기했죠. 일이 너무 많아서 협업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요인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죠.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니죠. 즉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데 그래요. 가족을 형성하면 비용이 대폭 감소하죠. 원할 때 할 수 있으니까 무료로 큰 노력 없이. 그래요. 또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보겠습니다. 또 얘기했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가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고 노후 대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렇죠. 늙으면 일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런 것도 가족을 형성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즉 생활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 즉 생활하는데 일이 너무 많아 함께 일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 되고, 성욕과 성욕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이 두 번째 원인이 된다. 그래요. 또 언급 안 했지만 세 번째 원인은 자녀가 노후 대책이 된다. 그렇죠. 하지만 가족의 기본 단위는 남녀 둘이 아니며 자녀가 포함된다. 섹스하는 일과 자손을 남기는 일은 구별된다. 그렇죠.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섹스를 해야 되는 거지 자손을 남기는 게 아니죠. 자손을 남긴다 해서 성욕이 해결되는 게 아니죠. 성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 일은 구별이 되는 거죠. 특히 비미용이하고 낙태 수술이 가능한 곳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얼마든지 임신을 제어하면서 성욕을 해결할 수 있죠. 성욕 해결은 섹스를 통해 가능하고, 자손을 남기는 일은 섹스와 무관하며, 여성이 임신하게 되면 여성과 함께 사는 남자는 임신한 여성과 섹스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이를 낳기 전의 여성의 매력과 아이를 낳은 후의 여성의 매력은 통상 큰 차이가 있다. 즉 자손을 가지는 일은 남성의 성욕 해결에도 큰 장애를 일으키니, 섹스하는 일과 자손을 남기는 일은 깊은 연관성을 맺긴 하지만 전혀 다른 일이다. 깊은 연관성은 있죠. 섹스를 하지 않으면 자손이 안 생기니까. 하지만 자손을 남기겠다는 의지와 성욕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별개의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실은 현 시대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죠. 얼마든지 피임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즉 자손이란 건 뭔가요? 성욕의 결과가 아니라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손을 남겨야겠다는 생각. 피임이 없던 시절이라 해서 다르지 않겠죠. 꼭 뭐 도구가 있어야 피임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다가 중단하면 되지. 그 피임이란 거는 뭐 꼭 도구가 없더라도 가능하단 말이죠. 물론 피임이 어렵거나 낙태가 불가능한 곳에서는 섹스하는 일과 자손을 남기는 일이 구별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성욕을 일으켜
섹스로 유도하여 자손을 남기는 일이 인류의 목적이었겠으나 문명의 발전은 섹스를 통해 성욕을 해결하는 인과 섹스를 통해 자손을 남기는 일을 별개의 일이 되게 하였다. 인류의 정체에 대해서는 앞에서 남겨놓았죠. 궁금하면 2페이지 가면 되죠. 그래요. 앞에 가서 확인하면 되죠. 그래요. 자손을 남기고자 하는 의지가 성욕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무관한 이상 그러한 의지는 넋의 작용이 아니다. 생각의 결과인 이상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 작용은 신의 작용이기도 하다. 욕구의 결과가 아니란 뭘까? 앞에서 인류에 대해서 언급했죠. 따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개인은 뭐라 했나요? 인류가 변해서 된 것이다. 그래요. 인류의 정체가 신이겠죠. 궁금하면 앞에서 보면 되죠. 이러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문명이 발전하여 협업이 필요 없게 되고 자녀가 비용으로만 인식되며 피임을 통해 성욕을 희생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남녀는 짝을 찾아 자손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손을 남기게 되면 그래, 많은 일이 생기고 또 성욕 해결에도 장애를 일으키지만 귀엽고 남자나 여자나 자손을 남기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자손을 남기잖아요.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의지가. 결론적으로 자손을 남겨야겠다는 의지는 성욕을 해결해야겠다는 의지만큼 강하며 자손을 남겨야겠다는 의지가 가족을 형성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그래요. 단순히 성욕만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으면 자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성욕 해결하는데 장애를 일으키니까. 역시 충돌이 일어나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그래요. 이원은 뭔가요? 생각이죠. 의지에 입각해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고 욕구에 의해서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죠. 마이너스 1은 넋의 의지라 했죠. 넋의 의지에 의한 생각. 그래요. 플러스 1은 을의 의지에 의한 생각. 충돌이 일어난다 했죠. 저번에도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를 봤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겠죠. 성욕만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 자손을 남겨야 되겠다는 의지가 충돌할 수가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러면서 매사가 그렇죠. 이 그래프를 하나 넣었죠. 충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파동이 생기죠. 상반되는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겠죠.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되죠. 힘이 비슷하면 어떤가요? 을의 생각이 나타났다가 넋의 생각이 나타났다가 그래요. 또 점점 작아지겠죠. 사라질 때까지. 을의 생각이 나타났다가 넋의 생각이 나타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곡선의 형태를 지니죠. 위쪽은 을의 의지, 아래쪽은 넋의 의지. 이렇게 보면 이제 이해가 되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동이 작아지면서 사라진다. 갈등 곡선이죠. 어떠한 경우에서건 갈등 곡선이 일어나겠죠. 그럼 넋의 의지가 작으면 어떻게 갈등 곡선이 그려질까요? 지금 힘이 똑같다 생각하고 이렇게 그렸지만
어리 생각이 강하고 럭스 생각이 약하다. 어리 의지가 강하고 럭스 의지가 아주 약하다. 그러면 이쪽은 커지고 이쪽은 작겠죠. 커지고 더 작아지면서 사라지겠죠. 하나의 파동만은 결국 남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 그래프와 그래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면 중요한 비밀을 한 가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래프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넣었죠. 참고로 삼아라고. 어떠한 일에서는 상반된 두 의지가 충돌하기 마련이며 넋으로 인한 생각과 언로 인한 생각이 나타난다. 그렇죠.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생기듯 충돌은 파동을 일으킨다. 의지간의 의지의 충돌은 상반된 의지의 충돌은 생각의 파동을 일으킨다. 그렇죠. 이럴까 저럴까. 그러기에 의지의 충돌은 파동과 같은 생각을 만들어낸다. 같은 말이죠. 예로부터 넋으로 인한 생각을 없애고 넋으로 인한 생각을 오히려 언로 인한 생각으로 바꾸며 나아가 파동을 없애면 그러한 생각이 신의 마음에 거듭나고 신과 같이 되게 한다고 하였다. 이 무슨 말이냐? 그래요. 예로부터 신의 마음과 신을 인식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련을 했느냐, 찾아낸 방법이 뭐냐. 그래요. 어른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넋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른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넋은 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백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영혼할 때 영은 얼, 혼은 너, 혼백할 때 혼은 얼, 백은 넋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생각을 없앨 수 있겠죠. 수양 1단계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나요? 우리 생각만 이렇게 안 나타나고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의지를 계속 강화시키면 생각 자체가 이렇게 마이너스 생각도 이제 어레이각해서 생각하게 되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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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예요. 어레이 생각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파동이 사라지겠죠. 충돌이 사라지게 되니까 어레이 의지만 나타나게 되니까 이런 파동이 아니라 일직선이 돼 버리겠죠. 일직선이 된 생각을 뭐라고 하냐?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어리 생각, 어른 분화된 신이라 했으니까 신이 생각이 되는 거죠. 달리 얘기하면 이제 순수한 생각이라고도 얘기했죠. 그래요. 이 나와 있어요. 순전한 생각은 능력에 나와 있죠. 순전한 생각, 어리 생각을 가리키죠. 위로 날아서 반드시 천상에 나게 되나니 생각이 나는 것은 어떤가요?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냐? 신의 마음이겠죠. 순전한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나르는 마음 가운데 복과 지혜를 겸하고 깨끗한 성원까지 겸하였으면 자연히 마음은 열리어 마음이 열린다. 신의 마음이 열린다 말이죠.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이겠죠. 시방의 부처를 볼 수 있게 되고 모든 정토에 선을 하다라 왕생하느니라. 부처와 같이 된다. 그래요.
가족을 형성시키는 네 가지 핵심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일의 효율성 향상, 자녀는 노후 방편이라는 생각. 고대는 그랬겠죠. 고대는 일할 수가 없게 되니까 부모가. 섹스 비용 절약, 자손을 남기겠다는 의지. 네 가지가 있죠. 문명이 발전하면 집안일을 위한 도구들이 크게 발전하며 일의 양이 대폭 감소한다. 그렇죠. 이제 그와 같이 일이 많지가 않죠. 빨래도 세탁기에 넣으면 뭐 손으로 빨래할 필요 없잖아요. 불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많잖아요. 요즘에는 식기세척기도 있고 진공청소기도 있고. 누군가가 반드시 집안일을 해야 된다면 둘이서 같이 부부가 둘 다 일할 수는 없죠. 근데 이 집안일이 이런 도구들이 발전으로 대폭 감소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나요? 둘이 같이 일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집안일 부담이 많이 줄었죠. 세탁기가 개발되어 빨래를 손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수도 설비의 발전으로 인해 물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렇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그 물은 필요하잖아요. 그 수도 설비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물을 일일이 날라야 되는데 퍼서 날라야 되는데 그 일도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집안일이 대폭 축소되면 남녀가 굳이 분업과 협업을 통해 함께 살며 일할 필요가 없다. 가족을 형성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약화됐죠. 그래요. 또 여성이 또 혼자 살 수 있게 됐잖아요. 집안 일에 매이지 않으니까 소득 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죠.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국가의 제도에 따라 자녀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잘못된 교육 제도로 인해 부모의 교육비를 대폭 증가시키게 하거나 잘못된 복지 제도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책임을 망각하게 하면 자녀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다. 자녀에게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얻을 건 없어요. 고대는 그렇지 않았죠. 자녀를 빠른 시간 내에 좀 잘하면 일시키니까 수익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미래에 대한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가요? 제도를 잘못 수립하면 비용을 너무 증가시켜요. 가정에 대한 투입 비용을. 그럼 부담을 느끼겠죠.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한 책임을 망각해요.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이제 수익이 없게 되니까 완전히 비용으로 인식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손을 낳긴 낳는데 자손을 낳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니까 무엇이든 제도를 수립할 때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복지제도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어땠나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또 자녀도 부모를 책임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책임을 실제로 졌죠. 그게 뭔가요? 이 복지제도를 협소하게 생각하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나 법만 복지제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회에는 절로 형성되는 복지제도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절로 해결되었죠. 예전에 고대라에서 못 살던 시절이라 해서 그래요. 부모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근데 제도를 잘못 수립하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부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나요? 자녀는 늙은 부모를 짐으로 생각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를 비용으로 인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도를 잘 수립했으면
그대로 이어나가는데, 잘못된 제도는 원래 있던 좋은 제도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렇게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고 그 절로 있는 제도를 잘 살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정부는 그 보완을 해야지. 정부가 나서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어, 그 유럽 국가들 보면 이 여러 가지 복지 제도, 특히 연금 때문에 곤란한 처지에 빠지죠. 정부가 휘청하고 국가가 휘청하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두 가지를 얘기했지만 또 중요한 문제가 있죠. 재산 제도도 있고, 재산 형성을 장려해야 되고, 재산 형성을 잘 장려하면 늙은이들은 그 재산을 통해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게 되니까 또 부모는 절로 일어나는 부모에 대한 어떤 책임감뿐만 아니라 또 재산을 잇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이니까. 뭐 결론은 하나라 하더라도. 음, 보겠습니다. 또한 섹스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섹스 비용이 과거 비해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래요. 이제 피임도 가능해지고, 고대에는 이제 여성의 순결을 많이 강조했죠. 남자 중심 사회인 이유도 있겠지만, 피임이 힘든 곳에서는 여성의 순결이 강조될 수밖에 없죠. 독립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여성의 독립도 쉽지 않고, 이런저런 요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피임도 가능해지니까 이제 거부감도 줄어드는 거죠. 낙태 수술도 가능하니까 뭐 그냥 성욕 해결을 위해서 섹스할 수가 있는 거죠.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죠. 또 시장이 발전한 곳에서는 그래요.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게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비용 들여가면서. 그래요. 이러한 요인들은 이제 가족을 형성시키는 시키는데 장애를 일으키겠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살기는 좋아진 거죠. 시장이 생기는 이거 뭔가요? 일하기 싫어서 생긴 거라고 했죠. 많은 일을 부담 줄어드니까 집안일도 그렇고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줄이죠. 그래요. 요인들이 된다. 바른 제도를 수립하여 자녀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키고 부모와 자녀 간 바른 윤리를 수립하는 일은 가능하다. 반면에 도구의 발전으로 인해 집안일의 양은 여전히 대폭 감소할 것이며 섹스 비용의 감소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제도적으로 집안일을 늘릴 수도 없고 섹스를 못하게 할 수도 없다. 그렇죠. 좋은 일이잖아요. 집안일이 대폭 감소하는 거 좋은 일이고 편해지니까 섹스 비용이 감소하는 것, 대폭 감소하는 것, 꼭 결혼 안 하더라도 그것도 좋은 일이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그 뭐야 섹스하고 저 상대방을 구하러 다니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일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은 공부할 수도 없고. 그렇죠. 쉽게 해결되면 좋은 거죠. 사회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은 자손을 남기겠다는 의지보다 강할 수 없으니 바른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면 할 수 있는 일도 그것밖에 없다. 그렇죠. 한국의 출생률이 훨씬 개개인이 부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 때도 4.5명이었는데 50년 전에 0.8명으로 떨어졌죠.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올려 너무 그래요 증가시켰고 특히 교육비로 그랬죠. 잘못된 복지제도 수립하고 또 다른 요인도 얘기했죠. 정부 겹쳤죠. 그러니까 팍 줄어든 거죠.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바른 제도를 수립하는 거예요. 다른 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른 제도를 수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 극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보다 다른 의지보다 뭐가 강하기 때문인가요? 자손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바른 제도만 수립하면 나머지 요인들은 이 의지에 의해서 다 극복이 되겠죠. 다 겹쳐도 그래도 한 명은 남는다는 거죠. 근데 바른 제도를 수립하면 자손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도 그거밖에 없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